전염병 대유행 이후 세르줄 라투슈 두 번째 녹음. 2.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건강이다. 죽음을 거부하는 힘이 상승 곡선을 탔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입 이후로 사망자 제로라는 환상과 더불어 등장한 이 힘이 상승하는 중이다. 단지 전쟁에서만 이 힘이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몽상적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의료 권력, 정권, 여론의 암묵적 공모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여론의 찬사를 한몸에 받게 된 의료 담론과 과학 담론의 권위는 해당 전문가들의 갖은 모순과 혼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의 행보 변화가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담론의 구속력은 과학과 의료계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는 독재 정부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한다. 오늘날 독재 정부의 전형이라고들 말하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나 터키의 에르도간 정부를 향한 과학 의료계의 경고가 그 사례다. 심지어 일부 의료 당국은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기준들을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사태를 격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다. 사람들은 성장사회의 평범한 구호였던 뭐니 해도 경제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건강으로 후퇴했다. 한마디로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건강이 우선이다. 사실 이 표현은 종교전쟁을 치른 유럽의 근대성 초기에 등장했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의 현대판 재현이다. 다른 각도에서 풀면 우리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인 두 축 사이에서 한쪽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고 이동하는 중이다. 두 축 가운데 하나는 돈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이다. 전자의 대표자는 존 로크다. 로크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법치국가의 풍요를 지향해야 한다. 후자의 대표자는 토마스 홉스다. 그에 따르면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호자인 리바이어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자연권을 단념해야 한다. 둘 사이에서 깜빡이는 지금 후자 쪽으로 향하는 중이다. 즉, 폭력, 빈곤, 질병으로 야기되는 죽음을 피해야 한다. 자유의 포기라는 값을 치르고 어느 정도 경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음을 피해야 한다. 수호신이 된 국가를 위해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경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을 정당한 일 혹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한다. 3. 사회병리학을 치료해야 한다. 위기다. 무엇보다 위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건들면 부러질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빠졌다. 이미 오래전에 생태학자들은 성장사회가 지구의 생태 한계를 표시하는 벽을 부쉈다는 사실을 보였다. 성장사회가 기술력의 발전을 꾀하면 꾀할수록 이 사회의 실제적인 취약성은 더 상승한다. 몇 년 전 발생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이를 웅변한다. 반복 현상이자 보편 현상이 된 정전 사태, 쓰나미와 같은 거대 해일, 그 외의 자연재해들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기술 논리에 따라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상호 접속성과 의존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회복력은 더 떨어진다. 현재 벌어지는 의약품 부족 사태가 우리 뇌리에 이러한 비극을 재소환했다. 특히 오늘날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보건 분야 긴축 정책들의 승리는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구축된 복지국가와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일거에 뒤흔들었다. 민간 분야의 포기를 종용하고 오로지 수익성 논리에 유리한 구도를 짠 결과물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병원 내부의 의료진, 보호장비, 설비, 병상, 필수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맞아야 했다. 보호 마스크와 관련해 세계에서 벌어진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병리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마스크 제조는
히토리오와 같은 희귀 광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날 정부의 그릇된 정책들이 현재 범죄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다.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정책을 짰다고 하여 정부만 욕하고 현대의학의 특징인 역생산성 문제에 눈감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분석처럼 현대의학의 역생산성은 종종 사소한 질병도 의사를 찾아가기 바쁜 현대인의 의원병의 모습을 보이며 재정적 나락에 빠지는 상황을 부르기도 한다. 덧붙여 그것은 약물 남용 등의 영향으로 병원이 오히려 질병을 키우는 이른바 병원 내 질병들과 면역체계의 약화를 부른다. 사회국가의 위기도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주도의 신자유주의 반동혁명의 확산에 일조했다. 최첨단 의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실제 비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약품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추문은 대중에게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장애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이나 투석 환자를 돌보는 데 쓰이는 예산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주제에 말끝마다 성장 타령하기 바쁜 이 성장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 의료는 언제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박제됐다. 필자는 사회에 찌든 이 병리 현상을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건강을 핑계로 폭증하는 사회병리학의 영향에 대한 치료보다 사회병리학 그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 기술력을 발전시켜 난관을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단절을 통해 성장사회의 부정적 영향들을 치료해 나가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탈성장 기획은 과학 연구의 방향 재설정, 특히 의료 연구 방향의 재설정을 강하게 주장하며 온건하고 친환경적인 의학의 발전을 촉구한다. 4. 가상세계의 승리.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간다움과 인간관계라는 문제를 살펴보며 우리는 놀랍고도 심각한 부분을 확인한다. 전염병 대유행 상황이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성 파괴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요소들에 대해 질문해야 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인 사회성, 그러니까 사귐의 관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악수나 포옹처럼 사람과 사람이 맺는 사귐의 기본 관계가 모조리 사라졌다. 대신 가상세계가 대승을 거뒀다. 과거에 발생했던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기본 관리 방법은 집단 격리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타자와의 실제 만남을 없애지는 않았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모드리아르가 정확하게 봤던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전염병뿐 아니라 전자, 경제, 금융, 테러리스트 등의 이른바 바이러스성 현상이 가속화됐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성 현상은 실제 세계에 대한 가상 세계의 승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봉쇄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을 독점하다시피 한 전자기기들 덕에 가상 세계의 승리가 더 확고해졌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심리적 위험에 대한 정당한 반대 의견조차 학교 교육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철저히 묻히고 말았다. 제한된 공간에 봉쇄된 가족들이 전자기기 사용하면서 시간이나 때우라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논의는 깔아뭉개고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거의 울다시피 호소하는 논의만 차고 넘쳤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 요소들에 관한 논의를 묵살했다. 지금 우리는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의 복수라 불렀던 현상을 목도하는 중이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품에서 살아가는 대신 근대성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자연에게 선전포고했다. 자연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을 개시했고 우리는 기계 제작을 뒤로 물리기는커녕
기계와 더불어 새로운 공세를 가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염병 관련 담화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전쟁 상황을 대하는 우리 탈성장 운동가들의 자세는 반역이고 역생산이다. 우리는 반역적으로 대하고 역생산적으로 대한다. 우리는 생물체의 일부인 바이러스를 박멸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협상하며 최선을 다해 관리하자고 주장한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박쥐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거나 이들이 소비하는 다른 종류의 야생 동물을 통해 간접 감염됐다. 생산력주의 농업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농업은 자연과의 전쟁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연을 약탈했다. 영속재배 농업이나 전통 소작농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정원사의 활동을 보인 적도 없다. 삼림을 벌채하고 동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집약적 영농법을 추진했으며 야생동물 거래에도 관여했다. 이 모든 것들이 종과 종 사이의 장벽을 넘어 돌연변이로 바뀌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시켰다. 궁극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조류독감, 돼지열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사스 등이 그 사례다. 지금 전염병태의 유행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인과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한편 중국 우한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의 미세먼지 포화 상태는 전염병 사태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을 주도한 원인은 확실하다. 바로 세계화다.